그냥 여기다 말하면 되지. 네. 저, 부사과정 형준하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원래 그 발표 주제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네, 조금 이게 앞에서 할 게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요거 하나만, 일단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이제 그 ICCB 최근 학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 그 CTO가 발표를 한 그런 내용 플러스 제 생각을 조금 더해가지고, 네, 공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서 하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인 옵티머스 그리고 뭐 폴리시 러닝과 월드 모델 이런 쪽으로 이제 어,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요 영상을 하나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사는 요 CTO 애숍이라는 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분이 이제 그 테슬라에서 그 자율주행 팀을 이끌고 있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뭐 현재 그 자율주행이 이제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해가지고 FSD라고 부르는데 요 이제 FSD가 현재 얼마나 발전을 했고 현재 뭐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상태를 먼저 좀 공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일단은 어려운 게 FSD가 굉장히 사실 나온 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2016년인가 17년부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가지고 꽤 잘하는 이제 프로토타입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게 어려운 게 굉장히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데모트 프로덕트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데모는 쉬운데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여기 좀 약간 오타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안드레 칼파시가 이제 예전에 그 FSD 팀을 총괄할 때 했던 말이 이제 요거를 말치 오브 나인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가 하나 추가되는 만큼 컨스턴트 어마운트 월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90%에서 99% 가는 게 0에서 90 가는 거랑 똑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99에서 99.9%를 가는 게 또 동일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그 어,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풋 대비 어떤 디미니싱한 리턴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안전과 직결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정확해야 되고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재 평가는 한 9가 내 4에서 5개 정도 있다. 뭐 99.99%에서 99.99% 정도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가야 할 부분들이 좀 더 있고 근데 당연히 지금 이제 사람보다 훨씬 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 보면은 miles per driving per one accident 그러니까 사고 한 번당 몇 마일을 갔는지가 있는데 요 아래 보시면 회색 게 사람이고 이 파란 거가 테슬라죠. 그래서 사람이 이미 하는 것보다 거의 10배 정도 사고율이 적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음,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어려운 게 이런 엣지 케이스들을 다 핸들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리얼월드에는 좀 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100만 마일을 가다가 한 번만 실수해도 이제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엣지 케이스들을 다 핸들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별 일들이 다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거의 다 개선이 돼서 현재 이제 전체 테슬라 오너 중에 12%가 이제 FSD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로보택시라는 게 이제 로보택시는 직접 테슬라를 구입하지 않고 내가 우버처럼 어플로 부르면 무인으로 오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현재 오스틴에서 세이프티 가드 EC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티 가드라는 게 이제 원격으로 사람이 이제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개입을 하는 뭐 그런 거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이미 이제 뭐 앱스토어에서도 1등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연말까지 20개 도시로 뭐 확장이 된다. 뭐 이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연말에 또 세이프티 가드가 이제 제거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뭐 요 아래쪽은 이제 유튜버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정도까지 한 만 킬로 정도를 이제 개입 한 번만 딱 하고
그 충전을 할 때 딱 한 번 하고 개입 한 번 없이 이제 가는 뭐 그런 이제 유튜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 네, 나중에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성능이 꽤 많이 올라와서 요런 이제 런던이죠. 런던에선 차선이 이제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서도 같은 이제 이 FSD 파운데이션 모델로 잘 운전을 한다. 네. 그리고 차가 이렇게 굉장히 많고 좀 도심에 공사도 하고 뭐 자전거도 다니고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게 잘 되는 거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인상 깊었던 점이 가다가 뭐 네, 이렇게 자전거도 있고 뭐 갑자기 그 끼어드는 차량, 끼어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런 회전 교차로 같은 네, 요런 데서도 이제 잘 하고 네. 뭐 공사판에서도 잘하고 요런 이제 요게 회전 교차로죠. 네, 요런 데서도 이제 잘 얘가 알아서 하고 어 요런 것들을 이제 홍보 영상으로 테슬라에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거는 매드맥스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 모드를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늦은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안전을 프라이어티로 넣을 거냐 아니면 속도를 프라이어티로 넣을 거냐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내가 늦은 상황이면 이렇게 끼어들기를 자주 하면서 좀 새치기를 잘 하는 식의 그런 주행도 가능하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이제 주제 중 간단하게만 소개를 할 건데 뭐 그 중 하나가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요거는 이제 버전 2까지 나온 상황이고 이제 내년 3월에 버전 3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생산 계획은 1년에 100만 대 정도를 이제 양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소개를 해준 게 모델 아키텍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FSD에 대해서 이제 뭐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게 나온 게 아니라 이분이 발표한 게 좀 전부여서 거기서 이제 공유해주신 내용이랑 제 추론을 좀 섞어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 네, 일단 2023년까지는 테슬라 내부적으로 이제 요런 투 스테이지 모델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퍼세션 네트워크랑 네트워크가 좀 나눠져 있었고 퍼세션 네트워크는 이제 요 비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7개 카메라에서 비디오 스트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오디오도 들어가고 레이더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요 벡터 스페이스를 재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터미디어 피처 같은 거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음,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트래픽 라이트이 어떤 건지 아니면 각각의 오브젝트가 뭐 어떤 구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거를 뉴럴넷 기반의 어떤 플래너랑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섞어가지고 그 어떤 트래젝토리 플래닝을 하고요. 그 플래닝을 한 거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서칭을 완료해서 우리 RL에서 하는 것처럼 밸류 펑션을 예측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스티어링과 어떤 액셀러레이션 할 건지를 이제 어, 조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플래닝 하는 뭐 그런 이제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비전에서 예측한 어떤 요런 도면을 기반으로 뉴럴넷이랑 이제 MCTS를 섞어가지고 이제 플래닝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투 스테이지가 아니라 지금은 원 스테이지로 해가지고 엔드 투 엔드 모델로 완전히 바꿨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언급하는 게 이제 비터 레슨인데 아무리 이제 휴먼 프라이어를 많이 넣고 정교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결국에 이제 심플 엔드 투 엔드 모델이 항상 좋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스케일링에 적합하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엔드 투 엔드라는 거는 이제 최종 아웃풋에서 가장 첫 레이어까지 그 백프로포게이션이 된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듈러 어프로치는 이제 어려운 점이 휴먼 밸류를 이제 그 코디파이 하기가 정확하게 이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두 개의 스테이지가 있죠. 퍼셉션이랑 프리딕션이 있는데 퍼셉션이 이제 플래닝이 있는데 뭐 그런 이제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내가 퍼셉션에서 어떤 걸 예측을 해가지고 다음 어떤 그 모듈로 넘겨줘야 될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이제 ill-defined 돼 있고 좀 그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난다. 네, 이런 점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엔드 투 엔드 모델은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당연하게 라지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고 굉장히 이제 긴 컨텍스트를 핸들링하고 그다음에 36Hz의 단위로 이제 그 작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컴퓨트를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레이턴시가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건데 이제 모듈러 어프로치를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 오브젝트를 여러 개 예측하면은 그만큼 이제 컴퓨트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트리 서치를 할 때도 내가 트리 서치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트래젝토리를 여러 개를 설치하는데 그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가변적이죠. 네,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건데 이런 이제 리얼타임 모델을 만들 때는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그냥 정해진 어떤 네트워크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어쨌든 그 스케일링 로에 의해서 팻이랑 팻 롱테일 한 이런 어떤 리얼 월드 트래젝토리를 이제 제너럴라이즈 하는데 일반화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구조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팻은 그냥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면 PDF 펑션을 생각하면은 높은 게 팻이고 낮은 게 롱테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흔하지 않은 어, 엣지 케이스들을 이제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네. 음. 온 디바이스입니다. 네. 네네. 음. 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뭐 LLM급의 성능은 LLM급의 이제 파라미터 수는 아니고요. 그거에 이제 뭐 정확한 이제 파라미터 수를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LLM의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죠. 얻어낼 수 있어요. 네. 네. 얻어낼 수 있고 그 테슬라는 그 삼성이랑 TSMC에서 자체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테슬라에 탑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위에서 돈다. 그게 근데 엄청 최적화가 잘 돼 있다. 뭐 그런 이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네, 요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휴먼 밸류를 이제 코디파이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보면은 이 영상을 보면은 지금 옆에 이제 물웅덩이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역주행을 지금 자동차가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물웅덩이로 가면은 차가 다 진흙 범벅이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떤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는 역주행을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이제 한가한 어떤 곳에서는 차도 없고 이 정도의 역주행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죠. 운전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룰 베이스드로 어, 어떤 밸류를 이제 할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까 뭐 몬테칼로 트리 서치 같은 거 하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듣고 그러면 이제 엔드 투 엔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게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그에 비해서 아웃풋 사이즈는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모델인데 그래서 인풋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언급을 한 거는 2 빌리언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2 빌리언 토큰이라는 게 7개의 카메라가 36fps로 그 비디오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각 프레임이 이제 5 메가픽셀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랭스가 30초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트랜스포머면 이제 픽셀 그 패치로 나누니까 나누기 25 정도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이제 내비게이션 맵이랑 그 어떤 그 라우트를 이제 같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키네마틱 데이터라고 해서 스피드, 뭐 가속, 그다음에 위치 정보를 이제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100Hz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디오도 같이 들어가고요. 48 kHz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2 빌리언 토큰 정도 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는 단 2개의 토큰인 거죠. 그래서 스티어링과 액션 딱 2개를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멘션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데이터가 많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어떤 문제고 테슬라는 요거를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가 거의 한 1,0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매일 500년의 드라이빙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매일매일 500년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다 쓰면은 굉장히 이제 좀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이제 뭐 고속도로 달리고 하는 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트리거링 펑션을 써가지고 그 트리거링 펑션이라는 거를 이제 뉴럴넷으로 학습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한다. 요런 이제 어떤 그 트리거링 그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그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거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다시 디플로이를 하고 학습을 하고 계속 이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는 이제 버전 14.13까지인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버전 1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2021년 자료긴 한데 뭐 거의 200개가 넘는 트리거링 펑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엣지 케이스들을 어, 잡아내는 그런 이제 트리거링 펑션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은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운전을 하면은 엑셀과 스티어링 정보, 그게 이제 어떤 GT인 거고, 그걸 기반으로 생성 모델을 학습을, 네네. 그거는 어, 사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는지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오토파일럿을 안 키고 사람이 운전하는 거 기반으로 네, 수집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라이센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얻는 거는 맞고요. 어,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수집을 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 네, 테슬라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정보를 테슬라로 이제 계속해서 송출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이것도 방금 보여드렸던 뭐 그런 영상이고 네. 그리고 이제 네네. 음. 네. 2 빌리언 토큰.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엄청난 엔지니어링의 그 정수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뭐 2 빌리언이어도 매초 새로 들어오는 거는 토큰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KB 캐싱을 해두겠죠, 당연히. 트랜스포머 기반이면. 그럼 이제 새로 들어오는 토큰에 대해서만 이제 30초 컨텍스트를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 30분의 1만큼만 새로 매 초마다 계산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구성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뭐 디테일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그 어,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칩 자체가 요 아크 소프트웨어를 최 이제 최적화해서 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설계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트랜스포머 기반이다. 요 정도 언급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LLM보다 뭐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작은 사이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 그 반도체가 좋아짐에 따라 모델 스케일링을 더 계속해서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인퍼런스 전용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칩들은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특히 이제 트레이닝 말고 일반적인 저 엔비디아 GPU는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 둘 다 지원하는데 인퍼런스만 되면은 거기에 최적화시킨 칩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메모리에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다 하면은
뭐 그 메모리 다이를 그 접근하는 노드랑 최대한 가깝게 해가지고 좀 메모리 리드 앤 라이트를 빠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캐싱 같은 걸 잘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특화되는 칩들을 좀 만드는 회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요런 뭐 라지 데이터를 쓰면은 뭐 프로액티브한 어떤 세이프티를 준다. 그래서 이제 요 영상도 보면은 어, 네, 네, 여기 이제 차가 사고가 난 건데, 어, 차가 사고가 나기 직전부터, 여기 지금 부딪히죠? 근데 부딪히기 직전부터 차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앞의 상황들을 보고 얘가 리즈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어빌리티들이 라지 모델을 쓰면서 이제 이멀전트하게 나타난다. 뭐, 요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설명을 한 게 좀, 모델을 엔드 투 엔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컬서 오브 디멘셔널리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쓴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인터프레터빌리티랑 어떤 세이프티 개런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말은 했지만 중간적으로 이제 옥실리어리하게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액션이랑 스티어링이지만 그 중간 과정으로 우리가 뭐 3D 아큐펀시나 뭐 3D 가우시안 그다음에 랭귀지 그다음에 뭐 그 세그멘테이션 요런 맵들을 중간적으로 예측을 하고 요런 데도 이제 로스를 걸어주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학습 자체 효율을 얼마나 높여주는지까지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타임 때 쓰면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제 저희가 모델이 알맞게 좀 동작을 한다 아니면 이제 모델을 저희가 뭐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주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인데 테슬라에서 아까 방금 들었던 옥실러리 브랜치에서 가우시안을 피드포워드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얘가 가우시안 스플랫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나온 가우시안 스플랫들을 이렇게 3D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모델이 지금 3D 공간을 우리 그 차 주위에 있는 공간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에 맞는 이제 액션과 이제 스티어링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버깅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제 뭐 일반적인 가우시안 스플랫인데 이거는 당연히 뭐 리얼타임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차 주행 데이터가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우시안 스플랫을 돌리면 당연히 이렇게 깨지게 되겠죠. 네. 근데 요거는 테슬라는 피드 포워드로 하는데도 이렇게 잘한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방금 만든 가우시안 스플랫으로 이렇게 이제 3D 공간을 구성해서 요거를 이제 주행을 할 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영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추럴 랭귀지를 네네. 네네. 어, 네. 네네. 네네. 음, 네네. 그래서 아큐펀시가 아마 그거일 것 같은데, 네. 디텍션은 아니고, 디텍션은 아마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요 브랜치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걸로만 봐서는 2D인 것 같고, 네. 3D 아큐펀시를 그 비주얼라이즈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3D 아큐펀시는 이제 그 어떤 너프 아웃풋과 비슷하게 그 지점에 물체가 있다 없다를 예측을 하는 거여서 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결합해서 뭐 비주얼라이즈를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은 자연어도 아웃풋을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자연어를 이제 인풋으로도 넣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뭐 왼쪽으로 갈 수 있냐? 아니면은 뭐 너가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내추럴 랭귀지로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방금 좀 전에 제가 리즈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리즈닝 토큰을 요즘 LLM에서 하듯이 리즈닝 토큰을 생성해가지고 롱걸 싱킹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지금 디플로이 중이다라는 언급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리즈닝 토큰을 많이 만들면 실시간성이 중요할 때는 어, 계속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어댑티브하게 생각이 필요할 때만 어, 이제 작동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리즈닝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FSD 영상인데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차 뺄게 하고 이제 손을 이제 한 잠시만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빼고 차를 빼고 여기다가 이제 어, 주차를 하는 거죠. 이 빠진 자리에. 그래서 저런 이제 사람의 어떤 하나하나 그 행동 모션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얘가 그걸 기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어, 그 액션을 뱉는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밸류에이션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이제 요거를 이제 평가하기는 또 다른 평가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왜냐면은 로스만 보고 내가 이제 로스가 충분히 낮다고 해서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오픈 루프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오픈 루프 퍼포먼스가 좋아도 클로즈 루프 리조트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계속해서 바뀌는 인바이먼트 상황에서 롤아웃을 해도 이게 잘 작동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페일리어를 어보이드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평가를 할 건지, 그러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고 답이 여러 개라는 건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하겠죠. 뭐 사람이 최종적으로 직접 타보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타기 전에 가장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onsequence of action predictions.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월드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월드 모델을 여기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테슬라에서 만든 월드 모델은 이제 액션이랑 모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이제 카메라, 뭐 아까 말했던 내비게이션 맵, 이제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디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그 넥스트 타임에서의 넥스트 스텝에서의 그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네. 음, 음. 오디오는 운전할 때 필수적이죠. 뒤에서 빵빵거리거나, 그런 뭐 앰뷸런스가 뒤에서 오거나,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월드 모델을 만들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폴리시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로즈드 루프로 이제 폴리시가 액션을 뱉고 액션을 다시 먹여서 다음 스테이트를 생성하고 요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그 월드 모델이고 그 월드 모델 속에서 학습된 폴리시가 이제 운전을 하는 것까지 이제 영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생성된 비디오 모델로 생성된 영상들이고요. 음, 보시면은 네, 이렇게 운전을 정말 진짜 같이 잘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비디오 모델, 그 월드 모델이고요. 방금 보여드린 게. 음, 훨씬 많죠. 네. 하루에 500년의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월티뷰로. 네. 그리고 그런 건 뭐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페일리어 케이스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이걸로 그럼 실제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테슬라 내부적으로 이슈에 대한 DB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처음 몇 프레임을 주고 나머지를 월드 모델하고 액션을 이제 롤아웃 시키면서 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 지났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이 왼쪽이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가까이까지 갔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거고 이제 새로운 폴리시를 학습한 다음에 이게 멀리서부터 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잘 피하는 그런 걸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앞에 몇 프레임 이슈 상황에 대한 몇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월드 모델에 넣어주고 그 상황에서 폴리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요런 이제 DB를 만들어 가지고 폴리시를 학습할 때마다 그 DB에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요거를 재평가를 다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죠? 엄청 많겠죠. 그런 게 그리고 요 DB에 다 포함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 이제 폴리시를 학습을 할 때 어, 걔네들이 이제 사고 나는 상황에서 사고를 잘 피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테스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냥 든 생각이 뭐 요런 DB 플러스 월드 모델 기반의 어떤 벤치마크를 만드는 연구도 좀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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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온전히 믿는 거는 아닌 게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가상 세계에서 월드 모델 가지고 평가하고 이제 실제로 디플로이 해서 테슬라 내부 직원들이 실제 차에 타가지고 리얼 월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00%는 아니고 이 영상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아니구나. 자세히 보시면 어, 네, 네, 자세히 보시면 살짝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몇 프레임은 공통적으로 주는 건데 요건 이제 리얼 비디오고 요건 월드 모델에서 이제 롤아웃이 된 비디오여서 뭐 여기 뭐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네. 요 쓰레기통 같은 게. 네. 그래서 살짝 다르기도 하고 뭐 당연한 거겠죠. 생성 모델이니까. 그래서 어 이제 뭐 완벽하진 않다. 100% 믿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제 평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뭐 정확히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 매트릭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가장 월드 모델의 어떤 피지컬 릴라이어빌리티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비슷하게 앞에 몇 프레임을 주고 어, 뒤에 프레임들이 기존 비디오와 같이 리얼 월드 비디오와 똑같이 이제 가는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거 플러스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비디오 어떤 제너레이션 매트릭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심? C문 뭐 여기서 언급한 거는 따로 못 들었습니다. 네. 음. 뭐 네. 여기서 언급한 거는 그렇고 내부적으로 뭐가 더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걸 신테틱하게 이슈 케이스들을 좀 만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리얼 월드인데 거기에 이제 텍스트 드리븐으로 그 월드 모델에 넣어가지고 요런 갑자기 차가 칼치기 하는 뭐 요런 영상을 만든다든지 요런 이슈 케이스들을 좀 증강을 해가지고 요런 것들로도 이제 테스팅을 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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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뭐 그런 케이스 많지 않을까요, 미국에는? 뭐 테슬라 더 많으니까. 네. 네. 어, 음, 음,
그 통신이 뭐 이렇게 다니면 끊기기도 하고 또 레이턴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존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음, 네.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포스폰 파이프 시스템 쓰잖아요. 그 다음에 6G라는 걸 만들겠죠. 그 부분의 목표가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하일리 무빙 그 뭐냐 샌드 쉐이킹가 뭐냐 뒤지고 뒤지고 그리고 차가 없어가면 되니까 엄청난 반발력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나는 없어.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폴리시 말고 휴먼이 직접 컨트롤한 거 월드 모델을. 그래서 테슬라 사무실에 요런 이제 스티어링 휠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네. 밀진 않아. 네네. 네네. 그죠. 그죠, 그죠. 네. 어, 네, 맞아요. 예, 예, 예. 어,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고 다만 여기서 이제 꽤 긴, 여기서 말한 거는 한 뭐 4분 정도 플레이를 하는 뭐 그런 6분이었나? 네, 그 정도 플레이를 한다라고 돼 있었고요. 어, 하면은 길이 계속 뻥 뚫린 길이 나오지 아니면은 이게 데드엔드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면 갑자기 법을 통과한다거나 막 이런 케이스도 있고 월드 모델을 너무 길게 이끌었을 음, 싫어. 네, 네, 음. 네. 근데 뭐 맞는 말씀이신 게 이렇게 이제 롤아웃을 계속 하려면 사실 뭐 오토리그레시브하게 계속 생성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생성된 걸 컨텍스트로 받아서 다시 생성을 하고 그러면 에러 어큐뮬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당연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핸들링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분야 중 하나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 셀프 포싱이라고 해서 티처 포싱은 GT를 컨텍스트로 학습 때 계속 넣어주잖아요. 네, 셀프 포싱을 하면은 모델이 생성한 그 롤아웃을 컨텍스트로 학습에도 넣어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기법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래 언급을 많이 하진 않는데 이게 이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클로즈 루프 아래를 할 때도 이제 좀 쓸 수 있다. 근데 뭐 설명만 들어서는 아래를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좀 하셨고요. 네. 네, 오픈룹이라는 게, 그러니까 클로즈 룹을 뭐 저도 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클로즈드 룹은 폴리시가 액션을 하면은 스테이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화면을 볼 거고, 이제 그럼 그걸 피드백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인풋으로 받아서 다시 넥스트 스테이트나 넥스트 액션을 이제 프리딕션 하는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클로즈드 루프라고 합니다. 내가 액션에 의해서 오토 리그레시브라기보다는 내가 액션에 의해서 계속해서 월드로부터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인풋으로 받고 다시 그거죠. 그래서 네, 오토 리그레시브라기보다는 스테이트가 계속해서 내 액션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이제 세팅인 거고 오픈 루프는 액션이 내 그 스테이트를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GT 이제 기존에 콜렉트된 그 비디오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했는데 이제 다음 액션은 이미 촬영된 비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비디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넥스트 프레임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내 액션은 무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액션을 했을 때 실제 액션이랑 얼마나 비슷했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음, 음. 어, 음, 퍼포먼스라는 그런 리절트 음, 음. 퍼포먼스라는 게 뭔지 네, 그래서 이제 오픈룩 퍼포먼스는 대표적으로 그냥 학습 로스 또 오픈룩 퍼포먼스가 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어떤 리얼 월드에서 콜렉트된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한 액션이랑 내가 실제로 그 스테이트에서 한 액션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걸 이제 L2 로스 같은 걸로 MSE 로스 같은 걸로 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그렇게 퍼포먼스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즈드 루프는 실제로 내가 얘를 이제 월드 모델이던 진짜 밖에서든 얘를 이제 할 때 그 퍼포먼스 그거랑 이제 갭이 있다. 그 두 개가. 네,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네. 고 네, 요런 거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네,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뭐 지금 옵티머스에서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제 모델 구조와 조금 더 얘는 뭐 리얼타임 헤르츠가 좀 낮아도 되니까 좀 더 큰 모델로 이제 똑같이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모델을 이제 학습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데도 월드 모델을 똑같이 만들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테이크홈 메시지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이 분이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엔드 투 엔드 모델이 항상 좋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너무 파인 튜닝 뭐 이제 너무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튜닝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냥 간단한 어떤 심플한 모델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을 하되 그거를 이제 앳 스케일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건 이제 뭐 그냥 자동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같은 어떤 VLA 모델에서도 이제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뭐 투 스테이지 모델, 뭐 쓰리 스테이지 모델을 만들지만 결국에 이제 가장 잘 작동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엔드 투 엔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은 막 이제 뭐 시스템 2, 시스템 1 다 나눠져 있는데 그게 어떤 뭐 하드웨어의 컨스트레인트 때문이지 사실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베스트긴 하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무한한 어떤 성능의 그 GPU와 반도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블한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말인데 결국에 그 여기서 테슬라에서 만든 그 뭐 데이터를 일단 테슬라가 뭐 몇 천만 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정제를 해서 학습하고 디플로이하고 그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뭐 포지티브 어떤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던데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 게 이제 어,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필수적인 요소인 거고 그래서 연구를 할 때도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연구를 하는 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포톤 그러니까 광자들이 굉장히 광자가 스케일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데이터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있었는데 그래서 뭐 LL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어로 학습을 하지만 이제 이미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고갈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이제 남은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일링 하는 게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어떤 뭐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딥시크 OCR 같은 거는 어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넣어주는 논문이죠.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핫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토큰 수가 훨씬 줄어들더라. 훨씬 효율적으로 이제 정보를 압축을 하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뭐 픽셀 레벨로 이제 이런 BLM이나 이런 모델들을 학습하는 게 앞으로 더 이제 뜨지 않을까. 그리고 비디오 데이터셋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뭐 지금 이제 BLM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별도의 비전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모델로 다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네네. 아, 네네. 요거는 텍스트 LLM인데 텍스트 토큰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요 텍스트가 쓰여 있는 논문 같은 이미지를 그 비전 패치로 쪼개가지고 이미지 토큰을 넣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텍스트로 하면은 요 한 페이지 하면은 사실 그 토큰 수가 엄청 나잖아요. 거의 1000토큰이 될 텐데 요거 이미지로 자르면은 이제 몇 토큰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텍스트로 넣는 거보다 컨텍스트가 10배 정도 압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능이 똑같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모든 LLM 사이즈를 줄이고 컨텍스트 랭스도 훨씬 늘려도 똑같은 어떤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 뭐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어떤 그 압축적인 면에서 그 단순한 어떤 그 텍스트 토큰보다 이제 픽셀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넣었을 때 좀 더 이제 뭐 효율이 좋더라. 이런 게 이제 좀 핫해져서 네,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텍스트에서 네. 그 네네. 텍스트를 패스워드나 뭐 부탁이나 이렇게 나가는 그거를 빽빽하게 그 폰트 크기를 줄여가지고 그거를 한 장에 A4지에 프린트를 해갖고 그거를 저렇게 넣으면 그 굉장히 긴 텍스트를 토큰화이즈 해갖고 그거를 넣는 것보다 음, 음. 빠르더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빠르고 그 컨텍스트도 훨씬 줄일 수 있으니까 메모리도 에피션트하고 뭐 정보량 자체도 사실은 뭐 문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볼드체나 뭐 글자 크기 이런 것까지 담을 수 있으니까 정보량 측면에서도 그냥 플레인 텍스트보다 더 많고 뭐 이제 그런 장점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텍스트 3.3이라는 거는 그래서 키체인 된 거고 그거에다가 컨텍스트 같은 거를 저렇게 쌤이에요 저기? 쌤은 이렇게 제가 디테일한 거 알지 못하는데 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쌤이랑 앞에 이제 트레이너블 한요 비전 인코더들을 달아서 이제 넣어주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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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뭐 다 돼가지고 이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이스트 박사과정 박민호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VLA가 진짜 이제 좀 파운데이션 모델이냐, 아니면 뭐 좀 진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원래 파이 제로, 뭐 그루트 N 1들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파이 0.5 아니면 뭐 그루트 1.5 이렇게 .5들이 좀 붙었는데 이제 걔네들의 차이를 좀 하이 레벨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VLA가 뭐 VLM 달고 뭐 이렇게 디퓨전 달고 이게 좋은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리고 뭐 또 대규모 파운데이션 모델을 위해서 뭐 이렇게 데이터셋도 잔뜩 모으고 해가지고 뭐 되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되는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이제 실제로 해보면은 뭐 랭귀지도 잘 알아듣지 않고 뭐 얘가 이제 새로운 인바디먼트에 당연히 또 이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뭐 카메라 각도만 좀 바꿔도 못하고 뭐 조명만 좀 바뀌어도 못하고 이런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태클링하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논문이 있는데 하나는 엔비디아에서 나온 BLA 제로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에서 나온 파이 제로 0.5의 뭐 이제 널리지 어 인설레이션 제가 정확한 발음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원래 좀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VLM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요게 이제 되게 제너럴한 입력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뒤에 액션 엑스퍼트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달게 되죠. 아니면 이제 액션을 이렇게 뭐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 액션 익스퍼트의 이제 뭐 이 아웃풋을 보면은 요거는 VLM이 생판 처음 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 여기 디스크리트 토큰 VLA, 오픈 V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VLM한테 새로운 토큰들 뭐 원래는 이제 랭귀지 토큰만 뱉었는데 완전히 스페셜 토큰들만 뱉으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 VLM의 원래 프라이어 널리지를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또는 이 액션 익스퍼트라는 애를 이렇게 뭐 크로스 어텐션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셀프 어텐션으로 결합해서 추가적으로 굽고 요게 이제 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기도 하고 디퓨전 모델이기도 한 그런 모델 구조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제 요 구조는 뭐가 단점이냐면 요 아웃풋이 요 모듈이 from scratch로 학습이 거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이 VLM의 아웃풋을 거의 지 맘대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래서 VLM이 좀 제너럴라이즈 된 그런 피처를 주더라도 이 액션 엑스퍼트가 자기가 파인 튜닝한 데이터셋에만 굉장히 오버피팅하기 쉽다. 그래서 되게 제너럴라이즈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두 논문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혹시 다 괜찮으신가요? 아무튼 뭔가 VLM의 프라이어 놀리지를 잘 활용을 못한다. 왜냐면은 VLM이 원래 알던 토큰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토큰을 받거나 아니면 얘를 인코더로만 써가지고 거의 거기에 있는 인터미디어트 피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from scratch 모델을 추가로 학습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뭔가 웹 스케일 데이터를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뭐 민망한 구석이 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봤을 때 논문이 크게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KI라고 하는데 요거 이전에 뭐 파이제로 페스트부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요 페스트가 그나마 좀 제너럴라이즈가 그나마 되는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면은 얘는 VLM을 백본으로 두고요. VLM이 토큰을 내뱉는 거는 똑같고요.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뱉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뱉을 때 이 액션이 뭐냐? 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뭐이 논문의 그냥 이제 초기 인트로로는 원래 이제 이 뭐 약간 이 그냥 큰 틀에서 구조만 보시면 이렇게 VLM이 바로 아웃풋을 뱉는 구조가 있고 VLM에서 이렇게 액션 엑스퍼트를 뱉는 구조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장단이 있습니다. 뭐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이렇게 바로 뱉는 구조를 할 때는 이제 액션 토큰들을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로 학습을 할 때에는 저희가 티처 포싱이 가능하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니까. 그래서 티처 포싱이 가능해서 한 번에 되게 이 한 트레이닝 스텝에 여러 시점에서의 트레이닝 시그널이 들어가서 학습이 되게 빠르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제로 페스트의 이 페스트의 뜻은 학습이 빠르다는 뜻이고요. 추론은 VLM을 오토 리그레시브로 뱉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립니다. 그렇고요. 이거 뭐 이제 간단한 소개였고요. 그래서 얘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어떤 디스크리트 액션을 뱉느냐 하면은 얘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이제 배웠던 JPEG 할 때 이제 DCT라는 뭐 퓨리에 변환 비슷한 거를 쓰는데 그게 이제 뭐 주파수 성분의 코에피션트를 얼마나 뭐 이 느린 로우 프리퀀시는 얼마 정도 들어 있고 뭐 이 정도 하이 프리퀀시는 얼마 정도 들어 있고 이런 이제 변환이잖아요. 이제 그 변환을 통해서 그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도록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오토 레그레시브하게 이렇게 뱉을 때 그냥 원래대로 있었던 이 액션을 뭐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 배운다고 치면은 이건 되게 템포럴리 인탱글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는 좀 예측하기가 좀 이렇게 뭐 쉽지 않았나 봐요. 템포럴 디펜던시가 되게 세가지고 근데 이거를 주파수 단위로 분리를 약간 해가지고 코에피션트를 예측하도록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압축 효율성이 되게 좋아서 몇 토큰 예측하지 않아도 꽤나 그럴듯한 아웃풋을 뱉고요. 뭐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봤을 때도 나이브한 토커나이제이션보다 뭐 DCD 토커나이제이션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제로 페스트는 결국 뭐 하는 애냐면 이렇게 JPEG을 압축하던 방식인 DCT를 활용해서 그 주파수의 코에피션트를 VLM이 직접적으로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네, VLM 자체를 파인 튜닝 하는 거예요. 음, 코에피션트 안 담기면 부드러운 것만 담아서 오히려 그런 게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런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뭐 무손실 압축을 하긴 했을 겁니다. 뭐 거의 무손실 압축 수준으로 하기는 했을 거예요. 뭐 그 개수를 맞춰주면 무손실 압축이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이런 액션을 먼저 노멀라이즈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DCT를 해가지고 주파수와 코이피션트 성분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는 거죠.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숫자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한 줄씩 뜯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쭉 펴주고요. 이게 이제 각 축마다 이제 로봇의 관절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여러 차원이니까. 그 다음에 요것들을 뭐 바이트 페어 인코딩 같은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뭐 컴프레스드 액션 토큰을 했다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한번 나중에 요 슬라이드를 참고해 보시면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토크나이제이션 방법을 써서 했던 게 그냥 생으로 from scratch 액션 인코더를 하는 것보다는 제너럴라이즈가 좀 더 되더라가 일단 기본적인 얘기고요.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파이제로 페스트.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더라. 이런 방식이 원래 있고 그러면
이 파이제로 0.5 KI 이 널리지 어떻게 읽나요? 그 인슐레이션이라고 인설레이션이라고 읽나? 아무튼 뭐 그 KI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아까 말한 파이제로 페스트가 되게 제너럴라이즈가 원래 있는 그냥 파이제로보다는 되긴 하는데 이 오토레그레시브 구조는 되게 느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한 토큰만 뱉기 때문에 액션을. 그럼 요거는 이 VLM 3빌리언짜리를 여러 번 인퍼런스 해야 되니까 되게 느리겠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 플로우 베이스드 액션 엑스퍼트라는 요 구조 여기서 뭐 이제 피처 받아가지고 액션을 생성하는 요 구조가 있기는 해야겠다. 근데 이 VLM에다가 요 그레디언트 여기서 나오는 요 from scratch로부터 오는 그레디언트를 흘려주지는 말아야겠다. 약간 뭐 우리 컨트롤렛하고 좀 뭐 비슷하죠. 원래 프리즈는 유지한 채로 여기에 있는 정보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받지 않도록. 왜냐면 여기 있는 거는 오브젝티브가 너무 확 바뀌어서 이 VLM을 망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헤드가 너무 노이즈하거나 해서. 그 대신에 원래 있던 여기 있는 VLM 백본은 원래 뭐 팔리젬마라는 뭔가 VLM을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로보틱스를 잘 모를 거잖아요. 뭐 또는 인바디드 리즈닝을 잘 못할 거니까 그럼 인바디드 리즈닝을 좀 잘해주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랭귀지 프리딕션이나 디스크릿 액션이라는 오브젝티브 요 디스크릿 액션 아까 파이즈로 페스트에 있었던 오브젝티브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뭐 VQA나 아니면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 같은 추가적인 인바디드 리즈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추가해 주자. 그리고 VLM은 요걸로만 학습하자. 오토 레그레시브 로스로만 학습하고 액션 익스퍼트는 디퓨전 로스로 학습하고 이렇게 구조를 나눈 게 파이제로 0.5 KI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요 물체가 있을 때, 요 물체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걸 학습했어요. 프리 트레이닝 때. 그다음에 파인 튜닝 때. 그다음에 그 가운데쯤 뒀어요. 그럼 요거를 잘 뱉을 수 있냐 없냐? 요 액션을 잘 찝을 수 있냐 없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그쵸, 그쵸. 테스트를 테스트 그런 거 그거는 아직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것도 그나마 얘가 좀 더 나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사실 요 방법이 VLM을 프리즈하거나 아니면 VLM을 조금 파인 튜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차라리 어쨌든 그런 걸 할 때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완전 생 액션 엑스퍼트 하면은 그 액션 엑스퍼트는 그 특정 데이터셋으로만 거의 학습이 된 거니까 그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전무한 거고. 근데 VLM은 이제 뭐 호준이 형이 맨날 얘기하는 뭐 키포인트 예측 이런 거를 하면 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부분에서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거죠. 음. VLM한테 여러 멀티 태스크 러닝을 시키는 건데 그중 하나로 파이제로 페스트에서 썼던 디스크릿 액션 프리딕션도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뉴 토큰인 거고 따로 하는 거예요. VLM 따로 학습은 조인틀리 하는데 이 VLM 학습은 한 번에 진행을 하는데요. VLM이 학습된 로스랑 액션 엑스퍼트 학습된 로스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이 구조가 이 VLM하고 액션 엑스퍼트 이 구조가 사실 다 같이 한 번에 들어가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근데 커절 어텐션. 근데 그래서 뭐 얘가 여기 이 프롬프트 이미지 텍스트가 일로 이제 어텐션이 크로스 어텐션처럼 이렇게 주입이 가능해요. 근데 이 컨티뉴어스 액션을 받아서 백프롭을 할 때 여기에 스톱 그레디언트를 한다는 거는 얘가 일로 정보는 주지만 거기 그레디언트를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톱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 B가 백본이었는데 LLM 백본, VLM 백본으로는 스탑 그레디언트를 해준다. 뭐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디테일이라서 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내가 이 KI라는 작업을 하는데 조인트 트레이닝 그냥 스톱 그레디언트 하지 않은 경우 그냥 다 같이 학습하는 경우랑 비교했을 때도 뭐 좀 더 좋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건 이거 실험이 그러니까 좀 태스크마다 좀 다릅니다. 태스크마다 좀 어떤 거는 이게 좋고 어떤 거는 저게 좋고 요게 좀 많이 달라가지고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큰 틀에서 조인트 트레이닝보다 좋고 뭐 프로즌 백본 그 LLM을 그 프리트레인드 그냥 원래 VLM 학습했던 그 LLM을 프리즈해서 쓰는 것보다
그래도 디스크릿 액션이나 아니면 그 인바디드 VQA 같은 거를 시켜서 추가 학습을 해서 얘가 인바디드 리즈닝을 할 수 있는, 뭐 리즈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아는 VLM이 되면 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파이제로나 파이제로 페스트보다는 뭐 좀 당연히 또 좋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무튼 자기네들 방법이 거의 제일 항상 일반적으로 좋더라. 요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이제로 0.5 KI인데 혹시 또 뭐 네, 없으면 그다음에 얘는 이제 좀 더 쉬운데요. VLA 0는 얘가 사실 더 뒤에 나왔는데 이게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얘도 이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요. 뭐 공교롭게도 파이제로 KI랑 VLM의 논리지를 어쨌든 최대한 또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유지를 할까 했을 때 얘네들의 답변은 약간 좀 그 KI에서 KI는 액션 익스퍼트가 이제 속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만 얘는 나는 속도는 모르겠고 일단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VLM을 그 자체로 쓰자. VLM을 파인 튜닝해서 쓰자. 인 거고요. 근데 그러면 여기 있는 토큰이 일반적으로는 아까 그림처럼 이 액션 토큰 새로운 스페셜 토큰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새로운 토큰을 쓰지 않고 진짜 숫자. 내가 만약에 관절이 50도였다 하면 50을 출력하도록, 뭐 관절이 40도였다 하면 40을 출력하도록 그런 식으로 또 원래 있던 existing 토큰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보면은 똑같이 텍스트 토큰 뭐 요거 다 받아가지고 시스템 프롬프트까지 받아서 요것들 보고 이 로봇 액션을 뱉어라라고 했을 때 그 로봇 액션을 뭐 0부터 1000 사이로 이렇게 민맥스 놈 같은 걸 해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주고 진짜 내가 뭐 이 팔이 몇 도였는지 50도였다 하면은 진짜 50을 뱉고 30도였다 하면 30도를 뱉도록 하는 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라지 스케일 인바디드 데이터셋이 없어도 원래는 이제 라지 스케일 인바디드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했었는데 뭐 엑스전 엑스퍼트 같은 새로운 모듈들이 추가됐다면 근데 그런 거 없어도 지금 기본빵 성능이 높더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표에서 보면은 다 같이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 뭐 오픈엑스 인바디먼트 같은 게 없을 때 소타인 거고 그리고 뭐 다른 애들은 이거를 한 기회를 줬음에도 자기들이 더 뭐 나쁘지 않다. 평균적으로 2.8등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진짜 아 앞이랑 비교했을 때 앞에 있는 디스크릿 액션하고 되게 비슷한 거고요. 앞에 디스크릿 액션은 그 와중에 뭐 퓨리에 트랜스폼 DCT 같은 걸 해가지고 코에피션트를 뱉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 관절 실제 각도 그 컨티뉴어스한 액션의 그 값을 그대로 뱉도록 시키는 겁니다. 여기 디퓨전 사라진 거예요? 네, 인티저만 인티저만 뱉는 거죠. 인티저를 뱉으면 그게 근데 이제 민맥스 돔 같은 거는 되어 있는 거죠. 나중에 뭐 그거 디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건 해주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디퓨전 팔로시인가 뭐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심플한 방법이잖아요. 완전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국제적으로 디퓨전 팔로시 같은 걸 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먼저 알아? 어, 좀 일단 상상하기가 어려웠고요. 왜? 왜요? 저는 랭귀지한테 30도, 20도 이렇게 뱉는다는 거를 오토리그레스 심지어 이거는 학습도 그 텍스트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가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학습도 크로센트로피로써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짓을 이제 해도 되나? 39도와 40도, 41도가 뭐 고양이처럼 이제 완전 다른 클래스처럼 분류되는 뭐 그런 식의 접근인 거잖아요. 프로그램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도록 파인 튜닝을 하겠다라고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어떤 문장 주고 네네. 그다음에 this sentence is positive, this sentence is negative 뭐 이런 거를 그냥 네네. 평선 형태로 그 크로스엔트로피로다가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무지성으로 그냥 어쨌건 쟤네들이 단어나 뭐 기존의 보케블러리 내 토큰들로 표현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런 보케블러리 내의 어떤 특정 토크로 프리딕트 되도록 그냥 저렇게 학습을 하는 거는 좀 많이 있어 왔던 그래서 얘네가 이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너무 언익스플로어 했다 우리가 여태까지. 어,
그렇다, 그렇다. 근데 대신에 얘의 확실한 단점은 있죠. 얘의 확실한 단점은 VLM 방식으로 오토 리그레시브로 뱉기 때문에 엄청 느리죠. 기본적으로. 그 뭐 피처 가지고 이제 라이트웨이트한 액션 엑스퍼트 디퓨전 같은 걸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느리다는 단점은 있는데 얘의 성능이 이렇게까지 높을 거라고는 또 상상을 또 사람들이 잘 안 했던 거죠. 왜냐면 이거 이전에 있었던 게 오픈 VLA라는 가장 가장 초기의 논문인데 걔는 이제 스페셜 토큰 같은 거를 뱉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요 스페셜 토큰과 액션 디토크나이저 이런 걸 했는데 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등잔 밑을 조금 잘 좀 뒤져봐야 됐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약간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랑 아까 KI랑 그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둘 다. 근데 그 단순한 애들이 뭐 뭐 뭐 최근 뭐 동윤이 형 실험 같은 거에서 뭐 되게 제너럴라이즈는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왜냐면은 VLM의 프라이어 널리지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AI가 뭐예요? 놀 그냥 그 스탑 그레디언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VLM은 요걸로 학습하고 얘는 요걸로 학습하고. 그래서 제가 좀 테이크어웨이를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있었던 그루트 애논 파이제로는 쓰레기다.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쓰레기다라고까지는 못 써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별로인 것 같고요. 굉장히 대단히 파운데이션 모델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뭐 파운데이션이라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뭐 레지넷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떤 범용성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있는 애들은 VLM을 잘 써보자. 마치 우리가 VLM 연구를 할 때, 뭐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LLM을 최대한 살려서 VLM으로 넘어가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VLM을 최대한 살려서 VLA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주열이 형이 좀 전에 말했던 뭐 새로운 노블한 태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블한 뭐 오브젝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하게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VLM에서 VLA로 변화는 하는 프리트레이닝 연구 자체도 지금 되게 그냥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심플한 거를 지금 25년 10월이었거든요. 그 논문이 25년 10월에 낼 수가 있냐 하면은 뭐 VLA라는 키워드가 사실 나온 지 1년이 안 되기도 했고요. 뭐 그래서 되게 아직은 좀 허접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로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VLM에서 VLA로 가는 게 뭐랑 좀 비슷할까 생각을 하다가 LLM에서 VLM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가 했더니 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전이 아웃풋이 아니라 비전이 인풋으로 어디셔널한 인풋을 받는 거니까 이건 또 좀 다른 것 같고 차라리 아웃풋으로 스피치가 나오는 옴니 모델하고 조금 더 비슷하지 않나 거기서 좀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빼올 만한 게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럼 우리가 그런 프리트레이닝 연구를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실에서 할 수가 있냐를 해봤을 때 제 생각에 얘네들이 이제 써 있는 것들을 보면 뭐 A108장으로 32시간 학습하는데 필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절대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뭐 키스티나 뭐 캐티나 아니면 뭐 어떤 외부 GPU나 아니면 연구실에도 있는 GPU를 잘 활용해서 뭔가 좀 더 스몰 스케일에서 많이 해보다가 나중에 라지 스케일로 한번 딱 구워보면 되는 거니까 뭐 못할 정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좋은 연구 포인트 중 하나는 프리트레이닝 연구에서 레파 같은 연구가 되게 좋은 연구인 것 같은데 레파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그 레파 연구처럼 트레이닝 이피션시를 되게 높여주는 테크닉까지 하면 A108장 32시간보다도 더 작게 할 수도 있는 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VLA는 아까 봤던 테슬라랑은 정반대로 데이터가 엄청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요구 자원도 되게 적은 상황이라서 그런 연구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어떤 거냐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줘서 어떤 널리지를 추가로 주입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파이 0.5 KI 같은 경우는 인바디드 VQA 데이터나 디스크릿 액션 같은 데이터를 활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학습을 그냥 때린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인바디드 리즈닝 뭐 그런 뭐 리즈닝 할 좀 그렇죠. 아무튼 그런 거를 VLM한테 추가로 주입하는 관점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그루트 1.5라는 애는 언레이블드 비디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요. 그 비디오 데이터를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같은 걸 하는 넥스트 프레임 프레딕션 같은 작업을 합니다. 넥스트 프레임 프레딕션 뭐 준하 형이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 이제 이 짓을 하면 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건데 그거를 또 한 단계 더 가서 그냥 단순히 넥스트 프레임 프리딕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이노 스페이스에서 해가지고 레파처럼
레파라고 얘기를 해요. 레파처럼 넥스트 프레임 프리딕션을 해서 비주얼 리즈닝 같은 뭐 이름은 다 제가 붙인 거라서 이게 엄밀한 단어는 아니고요. 그런 걸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써서 이 로봇을 할 때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떤 널리지를 주입할지 추가로 주입해야 될지를 이거 쓸 때 저는 좀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딱 해서 하나 해먹으면 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레파 비슷하게라든지 뭐 어쨌든 아이디어는 되게 뭐 다방면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약간 어떤 데이터를 쓸까, 어떤 데이터에 어떤 널리지를 주입할까를 위주로 고민해 보면 우리도 프리트레인 연구, 파운데이션 연구를 좀 비슷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파이제로는 팔리젠마고요. 3빌리언 할만하죠. 또, 음, 음. 그러니까 그게 그쵸. 뭐 노블한 태스크는 꿈도 못 꾸는 건데. 근데 그루트 1.5는 모델 구조가 아까 그 KI처럼 이렇게 완전 분리된 스탑 그레디언트 그런 형태까지도 아니어가지고 아마 더 좀 허접할 수도. 걔도 아니다. 걔도 스탑 그레디언트에 있구나. 얘도 비슷하네요. 아무튼 조금 나아졌다. 포스트 트레이닝 때 요거를 같이 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내가 VLA 액션 학습을 할 때 그 액션 예측하는 거랑 추가로 억실러리 로스로 VQA를 계속해서 VLM한테 트레이닝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비디오 넥스트 비디오 프리딕션 같은 거를 예측하게 시킨다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요거롱 테크닉을 하나 더 뭐 좀 새로 신선한 데이터에서 신선한 난리지를 뭐 로봇이 이거 알면 좀 잘할 것 같다 싶은 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무슨 뜻이죠? 음, 음. 그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오버피팅을 원래는 엄청 극단으로 시켰던 거고 지금 좀 덜 오버피팅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VLM은 그 액션으로 학습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덜 오버피팅을 시켜 나가는 거였던 거죠. 하지만 뭐 큰 틀에서 조혜리 형 말이 다 맞다.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음, 그쵸. 그렇죠. 그쵸. 그럼 그 거기서 그 로봇 액션까지 어떻게 얘가 다리를 건너서 갈 거냐. 그거를 좀 조금만 생각을 해서 올해 안에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웍을 하면은 어, 좋을 것 같다. 저는 아직 생각이 아직 딱히 나는 게 없다. 얘기한 거랑 그 식당 관련되게 는 부분이 네네. 그 앞쪽 슬라이드에서도 그 냄비 지우라고 물어보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헤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 준하학생 슬라이드. 주스랑 슬라이드요. 뭐, 오늘 이 동영상이 숨어져 있었나? 조금 더 어? 이신? 아까 뭐 이렇게 채팅으로 뭐 대화가 한 적을 좀더 봐요. 더 앞으로? 이거. 음, 예. 음,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델 구조상?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그냥 VLA잖아요. 그러니까 VLM에서 시작된 VLA까지는 아니긴 하는데 어쨌건 얘도 랭귀지 스페이스 상에서의 뭔가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COT 같은 리즈닝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거에 순응하는 혹은 그거를 반영하는 로우 레벨 액션들을 얘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그 모델북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가 뭐가 있었거든요. 그 뭐 3D 이거.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쪽 패놉틱 세그멘테이션 이쪽은 그냥 멀티태스크 로스 같은 걸로 빠지고 이쪽에서 바로 이 로우 레벨 액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스티어링 앵글이라든가 이거 뭐 이런 거를 여기서 바로 내뱉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멀티 헤드로 나가는 그런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한다면 아까의 그 KI인가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셈인 거잖아요. 네, 비슷한 셈이 실제로 맞고요. 그 제가 아까 말한 플레어라는 것도 그런 셈입니다. 이게 나는 좀 뭔가 테슬라 테슬라는 약간 각이거든. 진짜 잘 동작하는 진짜 신비로울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모델이자 음. 그런 시스템 그런 거잖아요. 네,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가 예를 들면 이게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이 화살표는 뭐 약간 여기서 나온 게 어떤 형태의 컨디션으로 들어간다는 건지 그리고 저기서도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먼저 학습하고 이쪽은 또 이쪽 아웃풋에는 프리즈 시켜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스타 그레이디언트 같이 해갖고 이쪽을 나중에 학습한다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아까 그 스타 그레이디언트 약간 그거에 해당할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모델과도 조금 많이 좀 유사한 점이 좀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요 테슬라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좀 뒤져가지고 얘네들이 공개는 100%안 했겠지만 근데 얘네는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완전 진짜 테슬라 미만 잡의 그 기술 수준을 만들어내기 그러니까 조금 음. 그런 힌트를 이쪽으로 좀 얻는 것도 또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어떤 랭귀지로다가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거를 반영한 로우 레벨 액션을 내뱉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델의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모르겠어요. 이걸 멀티태스크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컨디셔널하게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떤 좀 조금 더 피지컬리 컨시스턴트한 아니면 피직스를 반영한 혹은 공간을 반영한 그런 COT 데이터를 얘가 내뱉도록 그런 억실리어리 데이터를 학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저기 있는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집어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멘틱 갭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이 로우 레벨 액션이라는 것과 저기 있는 물질을 집어라라고 하는 그 둘 간의 그 시멘틱한 갭이라고 해 그럼 굉장히 큰 거지. 근데 이 집는다는 거를 조금 더 좀 더 미들 레벨의 액션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쪼개본다면 3차원 공간상에서 저거는 내 뭐 360도 구상에서 저 특정 방향에 있어 보이고 거리는 뭐 한 30cm가 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내가 이제 팔을 이렇게 근처인 뭐 25cm까지 팔을 뻗어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액션 스텝 넘버 원.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미들 레벨인 거고 그거를 수행하는 동안에 저 로우 레벨 액션이 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음. 그래서 뭔가 이거를 COT처럼 이 공간을 반영한 좀 뭐 그리고 여기서 가까이 갔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만 뻗으면 내가 집을 수 있다. 음. 그리고 손가락을 그러면 오므려라. 그리고 뭐 압력이 몇 센치까지 압력이 몇 프레셔가 될 때까지 오므려라. 왜냐면 그 저게 무게가 얼마쯤 될 것 같으니 아니면은 뭐 이게 좀 압력이 약간 떨어질 것 같으니 뭐 약간 이거가 로우 레벨 액션이라면 그 위에 있는 액션은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손가락을 오므려라. 그리고 얘가 이제 중력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그 압력으로 얘를 그랩을 해라. 집어라. 약간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미들 레벨의 약간 액션 같은 거일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주간 데이터들을 좀 만들어서 음. 좀 그거를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 이제 또 다른 헤드로 빼야 될지 음. 아니면 그러면 굉장히 느리겠지만 음. 뭔가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가 각각이 컨디션이 돼갖고 각 스텝에 대한 롤 레벨을 하고 또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그 나는 아까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테슬라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동작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난 이 화살표가 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걸 억실러리로 쓰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가자. 이게 리즈닝이라고 쓰여 있으면서 뭔가 가니까 예. 예. 아이고. 네. 그리고 뭐 나는 이게 테슬라 자율주행이랑도 뭐 크게 그러니까 좀 또 공통점은 이 3D 가우시안이니 3D 아큐펀스니 저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로봇도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죠. 아, 저는 완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이 있거나 뭐 피해 가야 되는 거고 막 3차원 공간상에서 얘 위치 같은 거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좀뭐 모르겠어요. 뭐 얘에서 많이 힌트를 얻어갖고 음.
얘는 하여튼 거기는 안 돼 있는데 뭔가 여기저기 찾아보면 조금씩 힌트가 있을 거잖아요. 얘는 정답일 확률도 높고. 네? 예. 증명됐지. 근데 얘랑 좀 다른 점은 얘는 진짜 그 데이터가 많으니까 그거가 아닌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또 뭐 방법인 것 같기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얘는 진짜 많으니까 그냥 하이 레벨부터 로우 레벨까지 그냥 엔드 투 엔드로 한 모델을 학습해버려도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근데 실상은 이 모델은 그렇진 않잖아요. 이거는 그냥 무지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오히려 이제 준하 형의 이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얘가 이전 버전 테슬라 요게 오히려 지금 단계 아닌가. 뭔가 데이터가 아직 그 테슬라의 다수의 차량으로부터 우리가 아직 받아낸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로봇으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낸 게 아니라면은 좀 이 네. 옛날 버전의 자율로 저게 네, 근데 이제 관점이 차일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듈러한 혹은 사람의 prior knowledge.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시스템이나 이거 알고리즘을 구성해야지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 저게 비터 레슨이라고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거 다 무용론. 그냥 데이터만 그냥 때려놓고 모델을 무지성으로 간단하게만 만들고 입출력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입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딱 출력. 그것만 내도록 하는 조고가 무지성의 어떤 그냥 심플리스트 4 있잖아요. 근데 저게 제일 잘 동작하는. 근데 약간 아까 그 뭐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 모델은 결국은 이 중간 어딘가에 있는 모델을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이쪽의 플레이버가 지금도 여전히 뭐 테슬라에서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아닌가. 음, 그러니까는 좀 이런 데서 좀 힘들어 좀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그럼 준하 형한테 잘 물어보겠습니다. 뭐 언급도 했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저러면 엔드투엔드가 뭐 맞는 거냐. 그래서 아까 그것처럼 네, 그때 그래서 애쇼 그 CTO 말한 여기서 엔드투엔드 정의는 그 아웃풋에서 인풋까지 100% 풀리 되는 거. 그게 엔드투엔드고 네. 그 안에 뭐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고 뭐 모듈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는 그건 그냥 임피리컬한 거다. 그냥 다 실험해 보면서 제일 잘 되는 거를 한다. 그런 식으로만 말했고요.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FSD랑 거의 비슷한 뭐 네트워크나 프레임워크로 학습을 하고 있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ELA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뭔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느낀 건 테슬라가 뭐 우리는 이제 모델도 고정시켜놨고 데이터도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길만 남았다 뭐 스케일업을 하게 올라갈 것 같이 말을 했는데 사실 거기 좀 얘들이 빼먹고 말한 함정이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큐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스케일업을 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여전히 그 특수한 케이스들을 찾아내는 어떤가에 뭐 그게 자동화가 되고 사람이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좀 빼고 말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노력을 쏟고 있으면 사실 그런 중간 단계가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실제로 거기서 말하는 게 80% 90%가 데이터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하고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네, 그거보다. 저도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했던 마지막에 했던 말도 좀 로봇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좀 추가로 넣을까 쓸 수 있을까. 근데 나는 좀 뭔가 이게 당연히 뭐 데이터 이제 킹뭐 약간 데이터가 갑인 것도 맞는데 아 뭐랄까 그 약간 테슬라에서 아까 하고 있는 일들 뭐 아까 뭐 여러 개 뭐 그 알람 띄워주는 뭐 그거 뭐라 그랬더라 트리거. 트리거 저런 것들은 이제 99.99 이제 9.5.9에서 뭐 4.9에서 5.9로 갈 때 그럴 때 약간 좀 그 코너 케이스들을 신경 쓰기 위한 거일 것 같고요. 뭐 물론 나도 틀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긴 한데 근데 지금 로봇 VLA의 수준은 뭐한 80%나 되는 거야라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50% 50% 한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물론 지금부터 저런 거를 고민하면 좋긴 하겠으나 뭐 약간 뭐 어두워지면 얘가 벌써 못하고 앉았고 예, 뭐 맞아요. 약간 그런 수준은 어찌 보면 좀 모델의 여전히 그 모델 디자인 같은 측면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래서 뭐 아까 뭐 무슨 뭐 패노틱 세그멘테이션 뭐 무슨 3D 오고 뭐 무슨 디텍션 뭐 약간 뭐 이런 식의 조금 우리가 머리를 써서 조금 뭔가 그 아직은 그런 게 필요한 단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라는 것도 그냥 저런 그러니까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 우리가 모아왔던 동일한 종류의 데이터 내에서 어떤 코너 케이스를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종류의 태스크와 아니,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와 새로운 종류의 태스크 혹은 모델 디자인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직은 뭐 할 게 그래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 뭐 60, 70에서 그래도 80, 85까지 올라가는 거는 그런 걸로 가능한 그런 게 필요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직은 좀 더 그리고 공간 어웨어 COT 같은 거. 공간 어웨어 COT. 아까 뭐 거리가 지금 몇이니까 아, 10cm까지 가라. 스텝 1. 그래서 뭐 호준이 형 얘기가 그 키포인트 얘기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VLA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를 키포인트의 형태로서 인터미디어트 피처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약간 큰 틀에서 하이 레벨적으로 그게 그 말이지 않을까 싶기도. 중요한 게 그냥 BLM이 내뱉는 그 리즈닝 토큰들이 그 태스크 어그노스틱한 거여야 제너럴라이즈가 되는 거니까 그중 하나가 뭐 키포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그냥 그 프레임이나 뭐 다이노로 압축된 그런 프레임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미래 프레임들에 대한 그런 걸 레파. 수도 있고 네. 내가 얘기한 키포인트랑 거의 유사하긴 한데요. 키포인트는 아주 조금 제한적인 그리고 좀 뭐 약간 그러니까 나는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거 그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보다는 조금 더 덴스한 음, 조금 레프레젠테이션인 것 같은데 네. 나는 그 레벨에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뭐 보통은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뎁스 같은 건 인풋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나는 이걸 랭귀지로 표현하잖아. 아, 랭귀지로. 아, 어디를 뎁스를. 아, 그래서 뭐 직선으로 뻗어라 아니면 여기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요거를 피해서 조금 아크를 그리면서 음. 뭐 대략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고 내가 가야 되는 거리는 10cm고 중간에 한 3cm의 공이 가운데 있으니까 아크의 반지름은 대략 한 5cm의 아크로다가 그리고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저기까지 가라. 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다가 랭귀지 쪽에 인퍼런스를 뽑아내면 음. 그런 게 좀 로우 레벨 액션에 꽤나 저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런 종류의 인터미디어트 피처가 VLM 학습할 때도 여전히 VLM의 널리지를 유지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네, 언어로 그걸 하게 그렇죠. 그리고 뭐 액션 엑스퍼트한테도 더 좀 디테일한 주문을 하는 거니까 되죠. 저는 그런 접근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뭐 저도 연구 주제가 확 정해진 게 아니라서. 네, 조금 늦어졌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범수님. 네. 예, 저는 Measuring AI Ability to Complete Long Task라는 논문을 공유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좀 새로운 벤치마킹 방식을 제시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좀 LLM에 이제 많은 종류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있고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들이 있었지만은 그것하고 좀 아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재보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 논문이 이제 어, 좀 제가 특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알파고 개발자 중 한 명 블로그에서 이게 보게 된 건데 벤치마크 성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벤치마크 여기서 제시하는 이 성능이 되게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서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매 7개월마다 2배씩 벤치마크 성능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그 발전 속도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언제쯤이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흥미로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METR이라는 기관은 제가 원래 엔스로피 관련된 기관인 줄 알았는데 좀 독립된 연구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영리로 이제 그 LLM 모델들 좀 위험성을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예. 일단은 발표 순서는 일단은 그 이 새로운 벤치마크의 모티베이션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 벤치마크에 사용된 데이터들 그리고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제 새로운 측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살짝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뭐 마지막으로 이게 뭐 어떤 종류의 뭐 추세나 어 발전 속도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끝낼 겁니다. 예. 일단은 기존의 LLM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을 한두 개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전부터 많이 썼던 류의 이제 벤치마크 중에 하나가 뭐 MMLU 이런 데이터 셋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냥 뭐 이 수능 같은 문제를 풀린 다음에 뭐 모델이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런 일반적인 평가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어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소프트웨어 벤치, 이것도 이제 꽤 어려운 태스크였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벤치마크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깃허브의 실제 이슈들을 모아가지고 유명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 뭐 장고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태스크들을 에이전트한테 줘보고 실제로 풀어서 테스트 통과하는지 이런 식으로도 벤치마크를 구성을 해서 많이 쓰고 있고, 이것도 사실 뭐 아직 정복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먼 데이터셋이고 여전히 액티브하게 쓰이는 데이터셋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논문에서 지적하기에는 요 좋은 벤치마크들이긴 하지만은 요것들이 가진 뭐 한계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실용성이 뭐 떨어진다고 여기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첫 번째 뭐 MMLU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뭐 일하는 역량을 보이는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이게 드러내는 벤치마크는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벤치마크들은 주로 좀 현재 LLM들이 못하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벤치마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못하는 거 위주로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 준 거니까 뭔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일반적으로 쓰는 벤치마크로는 부족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뒤에 설명하면 좀 더 명백해질 것 같은데, 이제 두 개 이상의 이제 뭐 한 벤치마크에서 어 그러니까 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다른 벤치마크 데이터셋보다 뭐 몇 배 어려운가 뭐 이런 거를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비교를 하고 연관짓기가 힘든데 어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방식을 바꿔가지고 그거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좀 반복을 하자면은 어, 우리가 어떤 공통된 일관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어, 다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그런 새로운 측정법으로 미래 예측까지 혹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이 말하는 대답은 이제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준 건데 이게 오른쪽이 이제 이 X축이 시간축이고요. 그 위의 축은 그 이제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여기서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념인데, 논문이 어떤 태스크가 얼마짜리 태스크냐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PT-2 같은 경우에는 얘가 풀 수 있는 태스크가 2초짜리 태스크였어요. 근데 뭐 GPT-3, 4 이렇게 나아가면서 지금 뭐 2분짜리도 풀고 있고, 이거 당시 2025년 올해 초인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30분짜리도 풀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은 뭐 1년,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뒤쯤이면은 뭐 8시간이고 이게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발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태스크들 설명부터 다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반 벤치마크랑 비슷하게 태스크를 준비를 합니다. 그냥 준비를 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벤치마크에서 일단 태스크를 가져왔어요. 세 개를 정해가지고 일단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태스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ML 리서치 태스크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 되게 다양한데, 뭐 로스 값을 얼마까지 떨어뜨려라, 뭐 어떻게 디자인 해봐라, 뭐 이렇게 연구 관련된 태스크들을 실제로 조사하고, 요것 자체는 이제 시간이 다 일정한 게, 이게 특이한 데이터셋인 게 무조건 이제 8시간짜리 태스크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 벤치마크는 사람 기준으로 8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 그렇게 돼 있고, 어쨌든 이렇게 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랑 ML 리서치 쪽 태스크들을 모아가지고 좀 전체 태스크 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저자들이 이 MTR에서 수행을 한 게, 이제 일단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막 외주 사이트 이런 데서 구해가지고 사람들 한 800명 정도 모으고요. 여기서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리고, 그리고 그걸 또 모델의 정확도하고 또 연관을 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사람들 고용한 거는 800명 고용했고, 이 사람들한테 총 2,500시간 정도의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닌 게, 경력이 한 5정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세계 순위 100위 정도 안에 되는 사람, 대학교 출신들이 많았다고 해요. 뭐 100위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에는 뭐 몇 개 없죠. 뭐 그런 아주 좀 고학력자들 위주로 이제 이 문제들을 실제로 풀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시간을 다 쟀습니다. 아까 모았던 그 태스크들에 뭐 어떤 태스크는 뭐 10분 걸렸다, 어떤 태스크는 1시간 걸렸다, 어떤 태스크는 8시간 걸렸다, 이렇게 다 쟀고요. 성공한 것만 쟀습니다. 실패한 애들은 시간 안 재고 그냥 다 기각시켰어요. 예. 예, 여기 좀 더 예시가 있는데, 일단 3초짜리 얘는 그냥 사람이 생각했을 때 딱 직관적으로 답이 나올 만한 것들, 뭐 run sh, run text, run py가 있을 때 뭐 여기서 쉘 스크립트가 뭐냐, 요런 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3초 정도 걸리는 태스크고요. 위키피디아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위키피디아 주고 여기서 뭐 출생 연도가 언제냐, 자식이 언제냐, 요런 답들 뭐 찾아서 하는 게 사람들이 1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뭐 파이썬 스크립트 짜가지고 뭐 어떤 두 가지 입력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 포맷이고 아웃풋 데이터 포맷이 있을 때, 파일 예시가 있을 때 포맷을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컨버터를 만들어 봐라, 뭐 이런 거는 1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쿠다로 이제 어떤 트레이딩을 위한 백테스팅 가속화를 해봐라, 가속화 개발을 해봐라, 뭐 그런 거는 8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한 거는,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이 모델들을 태스크를 한번 풀려보고 일단은 정확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이제 최신에 나온 모델일수록 전체 태스크의 정답 확률이 올라가게 됐고요. GPT-2는 이제 전체 중에서 10%도 못 맞춘 반면에 지금 여기 당시 최신 모델은 한 60%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으로 테스트해서 시간 잰 것하고 모델의 성능과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뭐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오래 걸린 문제일수록 모델이 정확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가리드믹으로 이렇게 X축 여기도 그려져 있고요. 이거 모델의 전체 평균 정확도를 이렇게 Y축에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태스크들 이렇게 딱 찍어 봤을 때 시간이 늘수록 확연하게 정확도가 낮아지는 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셋은 다 오픈 소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시간에 대한 데이터도 제가 뭐 그게 뭐 공개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럼 시간보다는 아, 2,500시간, 600시간 이렇게 사람을 써서 만들었다는 그 데이터 같은 게 뭔가 그 GT 데이터인 거잖아요. 예, GT 데이터이자 뭔가 네 그런 거가 뭐 좀 공개가 돼 있나 궁금했어요. 공개가 돼 있다는 그 그 사람이 했던 히스토리 같은 거. 그 실제로 네. 어떤 식으로 수행한 그런 뭐 네, 뭐 아니면 최종 작업 답안이 기록들이요. 그냥 최종 답안이라도. 네. 음,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논문에서는 그런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네. 벤치마크도 좋은데 예. 거기 있으면 그 되게 또 좋은 학습 데이터인 것 그러게요. 그게 같은데 공개가 돼 있으면 또 그 비싼 데이터인데. 또 완전 비싼 예. 데이터니까 1600시간 사람 시간을 예. 썼으면 예. 돈으로 그렇네요. 그거는 제가 한번 끝나고서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서 보면은 시간이 오래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태스크일수록 모델이 정확도가 낮아졌고 여기 저자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선형으로 이 로그 스케일 그래프에서 선형으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시그모이드 함수의 형태를 따른다라고 좀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 예. 8시간 테스트하고 모델을 8시간 돌리는 못할 것 같아요. 훨씬 짧게 쓰는 거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모델이 그래서 그것도 사실 되게 재볼 만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8시간 태스크여도 사람은 훨씬 빨리 풀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아, 사람이 아니라 모델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풀 것 같거든요. 저는 뭔가 8시간 걸리는 건데 음, 모델한테는 뭐 수분 내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음, 뭔가 그 모델이 애초에 그 동일한 모델이 그 리즈닝 하는 시간 있잖아요. 예, 그거에 맞는 태스크여야 되는 거는 아닐까 뭐 그냥 당장의 벤치마크로서는 그러니까 음, 이게 먼 미래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굉장히.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예. 태스크가 8시간 사람도 8시간 사람들 걸리는 8시간 걸려요. 태스크를 예, 모델한테 5분 안에 풀어라라고 시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뭐 GPT-5 같은 거 시켜봤자 뭐 완전 30분 해봤자 30분이니까 예, 걸리니까 그게 좀 애초에 그 맞는 메저일까? 이 음, 벤치마크가 음, 이 모델이 한 8시간 추론을 할 수 있는 모델한테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음, 생각이 해서 또는 그러면 얘가 30분 동안만 문제를 푸는 애면은 음, 사람도 30분 걸리는 문제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냥 제 생각이긴 했습니다. 지금 이걸 들었을 때 드는 생각. 음. 일단 8시간 이렇게 막 연속으로 사람의 8시간 생각본을 이렇게 연속으로 문제 없이 수행하는 모델은 사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 정확도가 실제로 그런 문제들은 거의 낮기는 하고요. 어, 네. 근데 사실 뭐 8시간 근데 또 스틸트를 막아놓은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모델들이 사실 뭐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했을 텐데 어, 뭐 아마 그렇게 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오래 한다고 해서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억지로라도 그런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 예상에는 그렇게 해도 만약 8시 막 훨씬 더 오랜 시간을 테스트한 컴퓨터를 늘려도 그게 효과가 조금 없는 구간이 있어서 좀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애초에 그렇게 좀 예상은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다시 돌아와서 이게 조금 이것만 이제 이해하면 이제 여기 저자들의 매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 이 그래프를 있잖아요. 이걸 피팅을 하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피팅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X축은 로그 스케일이었으니까 로그를 씌우게 되고요.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정확도가 모델하고 태스크가 주어지면 정확도를 예측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근데 모델은 이제 고정이었다고 치고 이 태스크들이 주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학습된 결과가 H 모델이 어, 1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그냥 편의상 그냥 로그 2, 숫자 1, 2, 3 중에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풋이, 이게 똑같이 1이 들어오면은, 로그 1 빼기 로그 1, 0 빼기 0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0이 되고, 어, 베타는 1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전체 값이 0이 돼가지고 시그모이드 아웃풋 값은 50% 이렇게 되게 되고요. 어, 이게, 어, 태스크 T 태스크가 이제 2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E2라고 말씀드렸던 게 더 낫겠네요. 조금 바꾸겠습니다. H 모델이 2고 T 태스크가 2였다고 가정해서 이제 0으로 시작을 했고 T 태스크가 이제 4로 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 빼기 2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의 성공률이 경과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겠죠. 이게 시그모이드 값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인풋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정확도가 한 50에서 한 30%대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태스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낮은 함수로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요. 어, 반면에 그 태스크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정확도는 또 올라가게 이제 예측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학습을 돌려봤을 때, 어, 예, 이런 결과를 좀 만들어 내볼 수 있었고요. 조금 다시 들어가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은 파라미터가 이 베타 모델이랑 H 모델이거든요. 근데 H 모델이, 이제 T 태스크의 H 모델과 같은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전체 값이 0이 돼서 50%가 됩니다. 그래서 이 H 모델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은 이, 이 모델이 50% 정확도를 갖게 되는 그 정확한 그 태스크 길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도를 꼭 50% 기준으로 이 모델 성능을 파악해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하나의 그냥 예로서 50% 정확도를 가질 때 그 태스크 길이가 얼마냐, 요거를 가지고서 이제 저자들이 성능을 재보게 됩니다. 일단은 다시 돌아가서 이건 클라우드 3 오퍼스로 그 피팅을 해본 결과인데, 예, 여기서 나타내는 게 어, 50%일 때 요점을 갖거든요. 50% 정확도를 가질 때는 얘가 어, 이 피팅 결과 어, 4분 좀 넘는 태스크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한 것도 뭐 44분 정도의 태스크를 수행했을 때 얘가 정확도가 한 50% 약간 넘는 것 정도로 돼서 피팅이 꽤 정확하게 된 거로 볼 수 있고 1시간짜리를 시켜봤을 때는 이 피팅 결과에서는 대략적으로 정확도가 한 10% 정도 나온 걸로 예측을 했고 실제 결과도 태스크 결과도 뭐 그 정도 10% 정확도가 나온 걸로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표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처음 그래프로 돌아가 볼게요. 어, 이제 이 로그 스케일이잖아요. 여기서 y가 시간축이 이제 로그 스케일인데 이게 일직선의 경향을 되게 강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정확하게 길이를 좀 재보면은 7개월마다 2배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7개월마다 태스크 호라이즌이라고 표현하는데 태스크 호라이즌의 길이가 2배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50% 정확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때 당시 최고 모델들은 30분짜리 태스크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게 좋아지고 있고 어, 근데 꼭 50%로 봐야 되냐?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50%가 뭐 그렇게 릴라이어블한 정확도는 아니니까. 그럼 80% 봤을 때는 어떠냐? 근데 뭐 80% 봐도 그냥 이거를 그냥 평행하게 이동한 거랑 그냥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80%로 봤을 때도 그냥 비슷한 정도의 경향을 갖고 있고 그냥 단지 그냥 태스크 호라이즌이 조금 더 늦게 달성이 된다. 4분짜리가 뭐 1분짜리가 기존에는 이제 2022년에 달성됐는데 2024년 초에 달성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향성 자체는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태스크들은 뭐 굉장히 유용한 모델들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원아워 미만의 태스크들이에요. 50% 정확도 기준으로. 이제는 원아워가 조금 다 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뭐 8아워짜리 태스크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임프레시브한 여전히 성능이긴 하지만은 1아워짜리 태스크는 사실 굉장히 하찮은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뭐 8아워짜리 태스크는 뭐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큰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1아워짜리는 그냥 뭐 하나 함수 하나 그냥 잡아두고 걔를 그냥 개선시키는 정도 요런 거일 수가 있으니까 어, 어, 그래서 아직은 사실 우리가 본 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발전한 걸 생각하면 되게 제한적인 그냥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한 달짜리 일을 LLM한테 맡기게 됐을 때가 중요 지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꼭 연구 쪽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임팩트를 여기서도 재는 그런 기관이어가지고 이런 말도 언급을 한 건데 일단 사람으로 치면은 한 달에 한 167시간 정도 일할 수 있다고 해요. 그냥 뭐 24시간 일하는 게 아니니까. 167시간 정도 일하게 어 167시간짜리 태스크들이 뭐가 있냐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막 어, 일단은 사람을 막 고용해가지고 막 온보딩들을 막 거친 다음에 실제로 되게 쓸모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한 시간, 한 달 정도라고 뭐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업무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온보딩 시간을 고려하면은 우리는 아직 이런 비슷한 거 LLM한테 시켜보지도 못했겠구나. 근데 이때는 이런 걸 진짜 시켜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뭐 이건 또 아예 다른 건데 이제 소설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를 또 시켜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소설을 뭐 한 시간짜리 써본다고 뭐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힘들 거잖아요. 인간 작가를 기준으로는. 근데 소설의 어떤 어, 그런 정확도 같은 거를 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떤 특정한 뭐 감동 지수라는 거를 뭐 재가지고 그런 걸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167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서 소설을 쓰게 되면은 꽤 쓸만한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얼마나 걸려요? 아까 그 직스 예, 그 직선상으로 이 저자들이 말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강조가 하는 게 이게 뭐 800명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이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다는 완전하진 않다는 점을 주목을 해요. 그래서 어 뭐 조금 어느 정도 마진을 두고서 예측을 하는데 2027년에서 2031년 사이입니다. 그 지점에 50% 정확도로 한 달짜리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평균적으로는 2029년 말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한 달, 1년, 2년이 더 지나면은 뭐 또 이렇게 두 달짜리, 네 달짜리. 걷잡을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나올 거다라는 점을 좀 경고기도 하고 좀 그 대비를 해라. 잘 써먹어라. 이런 팁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관의 성격 자체가 좀 AI 위험성 경고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핵무기 만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요 시점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연구 워크플로우가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 막 입학했을 때 19년도 입학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랑 사실 연구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냥 코딩 같은 것도 너무 쉬워지고 리터처 설치도 쉬워지고 어 근데 2029년 되면 또 차원이 다르게 바뀌어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때 갔을 때 가장 밸류어블한 스킬이 뭘까를 각자가 다 열심히 고민을 해서 그거를 다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공유 드리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그래? 없으시면 여기까지 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되게 연구하는데 3달 걸리는데 5년 뒤면은